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바우처 지원 사업 그중에 하나인 창업자를 위한 원포인트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정래 세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저희 세무회계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신 사업자들 분들을 상대로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 잘 모르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 이 세무와 회계 관계를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알고 시작하시는 사업주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분들은 뭐 급여 생활을 하시거나 또는 사업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하시다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다 보면 이 세금이라든지 회계 어떻게 해야 돼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깊게는 전달해드릴 시간도 부족하고 또는 뭐 깊게까지 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시고 제가 전달해드리는 사항 정도만 숙지하고 계시고 좀 더 깊은 내용들은 이제 뭐 세무 전문가들,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2시간 내에 걸쳐서 안내해드리는 세무회계 관계를 잘 숙지해 두셨다가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의문나시는 부분들 또는 궁금하시는 부분들을 저희 강의를 통해서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상 사연이 와 있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을 보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은 잘 하셨나 봐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은 했는데 이제 세금 관련된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셔서 세금 신고할 게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달라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연희동에서 아이디 초보사장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죠.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면 세무나 회계 관련해서 아무 정보도 없이 시작하시는 게 기본이고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시던 분들이면 또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시지 않다가 뭐 급여 생활을 하시다가 또는 뭐 전혀 이쪽 사업 관련된 일을 안 하시던 분들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면 세금을 어떻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냐. 기존에는 그냥 고지된 대로 국가에서 뭐 고지서가 나오거나 뭐 부과가 됐을 때 납부를 해왔는데 뭐 사업을 하면 직접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직접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전달받는 경우에 과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주제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세금을 우리가 내야 되고 어떤 세금에 좀 유의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연간 세금 신고 납부해야 되는 또는 세금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세금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매 분기마다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일일이 알고 신고를 하려면 너무나 어렵습니다. 과연 여기서 우리가 해당이 되는 그 세금 항목이 어떤 게 있고 이걸 우리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내용은 아마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 때 내가 과연 세금을 뭘 내야 되지? 하고 궁금증을 가지시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많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과연 어떤 게 해당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신고 납부를 할 텐데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의 경우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반드시 그 세금 신고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세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원천징수소득세,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 세 번째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하고 언제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천징수소득세,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시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소득세는 신고 기간을 보면 매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매월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은 반기, 법인은 분기. 반기, 분기는 알고 계시죠? 반기는 6개월에 한 번, 분기는 3개월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득세, 법인세는 둘 다 1년이에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1년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다라는 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을 알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세금이 언제 내야 될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야 될지 그러면 한번 기간을 살펴보시는 거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럼 한 달 됐을 때 우리가 신고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이 소득세 부분을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3개월이 지났어요. 법인 사업자고 뭐 3개월이 지났다. 그럼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되지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세 번째 1년에 한 번, 요 소득세나 법인세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으로 1년 동안 내가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많이들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소득세, 법인세를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년이 끝나면 12월 말일 날 딱 신고 납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물론 이 시기가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각각의 시기가 되면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이나 또는 문자로 고지가 돼요. 고지라기보다 이제 정보 전달이 되죠. 이 시기가 됐으니까 혹시 이런 뭐 소득을 지급한 경우나 또 뭐 부가가치세가 있으신 분 또는 소득이 발생하신 분은 세금 신고를 하셔라라는 우편이나 안내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런 우편이나 안내를 받아보시고 뭐 거기에 따라 적절히 신고하시는 경우도 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이거 뭐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서 그 우편물이나 그 뭐 이렇게 통지가 왔을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을 때 문제점은 기한 내에 신고를 했을 때 나오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실 수가 있다. 바로 우리가 알고 계시는 가산세 부분이 있어요. 가산세는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면 각 세목별로 가산세 비율에 따라서 가산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만 했으면 뭐 세금 적절히 내고 끝나는 문제인데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있죠. 두 번째는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우선은 세법에 정한 의무를 불이행 대상자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이나 세무서에서 주의 깊게 살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신고했을 때보다 어떤 그 세무서의 뭐 어떤 간섭이라고 할까요? 관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물론 간섭을 받아도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귀찮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세목이 있다고 알았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그럼 과연 다 신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각각의 세목을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 기한은 우리가 알았어요. 원천징수 소득세는 매월, 부가가치세는 개인은 반기, 법인은 분기, 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에 한 번,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면, 첫 번째, 그 원천징수 소득세는, 자, 원천징수 소득세 많이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같은 소득세긴 하지만 원천징수 소득세를 궁극적으로 귀속은, 이 소득세의 궁극적인 구속은 그 사업자가 아니고 사업자의 어떤 그 사업자 계약 관계가 있는 뭐 근로자라든지 또는 뭐 기타 뭐 프리랜서나 뭐 어쨌든 사업자가 뭐 어떤 용역을 위탁을 하고 그 용역을 수행함에 인해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이 소득세에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신고납부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내가 직원 급여를 얼마를 줘야겠어, 또는 이번 달에 어떤 뭐 용역을 위탁을 했는데 사업소득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지급을 해야 돼라고 소득을 지급하는 그 요건을 갖추셨을 때는 요 세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소득을 내가 어떤 비용을 지급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자랑 관계를 했을 때는, 사업자랑 거래를 했을 때는 세금 견사를 발행받는다든지, 또는 뭐 일반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어떤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했을 때는 카드를 결제를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봤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근로자나 또는 뭐 프리랜서들한테는 우리가 소득을 지급했는데 어떤 근거 자료도 우리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어떤 근거로 우리가 소득을 지급한 걸 입증해야 될지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렇다면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바로 이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이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는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원천적으로 징수를 한 후에 신고 납부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아니고 지급하는 소득에서 미리 세금을 떼서 지급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세부담이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는 요 세금을 소득을 지급할 때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요거 신고 들어갈 때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 좀 헷갈리시죠? 소득을 지급받는 자, 즉 소득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그 사업자들의 기본적인 신상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신고가, 물론 이 당시엔 안 들어가지만 1년치를 모아서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정보가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근로자가 월 200씩 받고 근로소득을 받았구나. 그러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 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받는 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인건비라든지 프리랜서 사업자의 어떤 수수료 부분이 경비로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원천징수 소득세를 반드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대표를 대신해서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매달,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우리가 근로계약 관계를 하거나 또는 뭐 어떤 고용을 하지 않고 또는 어떤 뭐 사업소득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고 어떤 뭐 프리랜서 계약을 하지 않고 지급할 금액도 없다. 우리는 뭐 인건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무방해요.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지급한 게 없다. 이번 달에는 우리 근로자도 없고 다 퇴사해서 없고 뭐 어떤 프리랜서 고용도 없었고 인건비 지급한 게 전혀 없다라는 달에는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 대가를 받았을 때는 그 공급 가액에 우리가 제공한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제공한 공급 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서 그 용역과 재화를 소비하는 자로부터 징수해서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거는 또 우리가 창출한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가치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공급하는 공급 가액에서 우리가 산 공급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다른 재화나 용역을,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원재료나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소모한 뭐 어떤 지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감한 나머지 그 차액에 대해서 10%의 부가세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 보시면 거기에 일반 과세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일반 과세자가 아니면 면세 사업자 또는 간이 과세자라고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일반 과세자도 당연히 있고, 세 번째 면세 사업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분들은 부가가치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 간이 과세자는 여기 지금 개인은 반기 신고, 법인은 분기 신고로 되어 있는데,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세법이 예전에 개정이 돼서 1년에 한 번씩만 신고 납부를 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은 제일 자주 해야 되는 게 법인 사업자. 우리 법인 사업자들 많이 계실 텐데, 법인 사업자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매출이 있건 없건 관계가 없습니다. 신고 납부하실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 세금이 매출이 없어도 법인은 분기별로 신고하셔야 된다. 개인은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과세자라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계신 분들은 반기마다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간이 과세자라고 되어 계신 분들은 이 1년에 한 번씩만 신고하시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좀 개념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사실 사업자, 우리가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기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붙여서 수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우리가 10%만큼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세금을 납부하시는 거라고 보셔서 그 이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납세되는 이것도 원천세랑 마찬가지로 사업자가 세부담자가 아니고 소비자가 세부담자가 되는 거죠. 세를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많은 사업주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되면 부가가치세 받은 것도 다 내 돈 같고 이거 너무 세금도 많이 나고 나 내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좀 개념을 달리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부가가치 10%는 우리가 번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우리가 물건을 팔 때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10%라는 세금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어떤 견적을 내시거나 뭐 이렇게 서로 계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이 보시게 되겠지만, 견적서나 계약서 상에 공급가액이 나오고 우리는 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얼마를 받는다라는 계약서 나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별도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를 별도로 지급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시죠? 10% 지급하시게 되고, 그 10%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사업자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갖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10%에 대해서 신고 납부 의무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징수를 해서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10%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부가세 신고할 때 요 금액만큼 별도로 우리가 세부담이 있다라는 걸 감안하시고 우리 사업을 운영하셔야 돼요. 요 부가세의 개념 많이 헷갈려들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부가세를 이제 뭐 부가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1,1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그 100만 원도 마치 이제 내가 번 돈처럼 생각이 돼서 많이들 소비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또 부가세 신고할 때 보면 세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세금 낼 돈이 없으면은 세금 내려고 막 대출도 받고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좀 약간 그 자금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그 10%는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죠.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셨다가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이제 부가세 신고할 때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아놨다가 나중에 신고할 때 또 신고 납부할 때 그 이제 납부 금액으로 예산으로 잡아놓자라고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사업자 상대로 거래하시는 분들 부가가치세 개념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10%더 받으면 되니까, 만약에 1,000만 원 제공하면 1,1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음식점이나 또는 뭐 도소매점, 일반 소비자, 그 사업자가 아니고 그냥 이런 잡화점 이런 데들은 1,000원짜리 물건이다, 1,000원짜리 물건을 판다. 그런데 1,100원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그냥 1,000원을 받고 그걸로 그냥 끝났는데, 거기 그 1,000원에는 거기 과세 대상 제외하기 때문에 1,000원에는 부가가치세 10%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매출이 뭐 2천만 원 벌었는데 부가세 10% 내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봤는데, 매출을 2천만 원 벌으셨으면 이제 소비자 상대로 하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음식점이나 도소매점은 그 2천만 원의 부가가치세 10%가 숨어 있다고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은 사실 2천만 원이 아니고 거기서 10%를 제외한 얼마죠? 1,800 뭐 80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내가 번 돈이 아니고 우리 매출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세무대리 업무를 하다 보면 제일 부가가치세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음식점업을 하시거나 또는 뭐 도소매업 뭐 이런 그 일반 소비자 상대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부가가치세 왜 내가 번 돈이 왜 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반드시 이 부가가치세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셔야지 나중에 그 부가세 낼 때 어떤 그 좀 더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제일 많이들 고민하시는 소득세 법인세인데요. 소득세 법인세는 말 그대로 이거는 세부담, 이 앞에 두 가지는 세부담이 나한테 귀속이 되는 게 아니고 거래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득세 법인세는 100%다 소득을 버는 자, 바로 사업자 나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라는 건 뭐냐면, 과세 대상이 내가 1년 동안 번 소득이라는 거는 그 판매가액, 예를 들어서 매출액에서 내가 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소비한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회계 기준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에서 뭐 어떤 세법에 따른
가감을 조정한 후에 나오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는 말 그대로 내가 번 만큼 너가 1년 동안 이만큼 벌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이만큼 내라고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개인이건 법인이건 1년에 한 번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 회계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서 뭐 6개월에 한 번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요 일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 기간을 정하고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소득세는 개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소득세는 요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번 돈에서 그 벌기 위해서 쓴 돈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 그러니까 실제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그럼 단순하게 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가 좀 소득세 법인세를 줄이고 싶다,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경비, 비용, 내가 이만큼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 과연 이번 세금 신고할 때 누락된 게 없냐, 내가 이 비용들을 적절하게 다 들어갔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번 돈이 큰데 쓴 돈이 없으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비용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원천징수 소득세, 아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받는 자, 소득자를 대신해서 징수 납부하는 거는 매월 해야 되는데 매월이라고 하면 뭐 매달 말이냐 이게 아니고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신고서도 써서 내고 납부서도 자기가 만들어서 내고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1월 뭐 20일 중에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인데 부가가치세는 개인은 반기, 법인은 분기입니다. 개인은 그 반기죠. 그러니까 반기가 끝나는 달에 다음 달 25일 3월 말까지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4월 25일까지 언제죠?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 25일까지 이렇게 다음 달 죄송합니다. 법인은 분기가 끝나는 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개인은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 25일까지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그럼 나 뭐 반기 한 번씩 하는데 이번에 4월달 되니까 고지서 나왔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맞습니다. 개인은 반기이긴 한데 신고 납부 의무는 반기인 거지 납부 의무는 이게 또 중간에 한번 중간연합이라고 해서 반기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고지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4월 25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신 금액의 50% 절반이 일괄적으로 고지됐어요.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신고 납부하신 금액이 없다라고 하면 고지가 안 나오겠지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신고 납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번 4월 25일에는 500만 원이 일괄적으로 고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신고 납부 의무는 반기이긴 하지만 납부 의무는 분기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분기별로 신고 납부 의무가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씩 다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는 1년에 한 번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그 과세 대상 기간이 끝난 후에 5개월이니까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시는 개인 사업자분들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 이때 되면 바빠지죠. 다들 뭐 이거 작년에 번 게 얼마인데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세금이 많이 나온다. 뭐 비용 뭐 어떤 게 누락됐다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텐데 5월 달에 항상 그래서 개인 사업자분들은 바쁘시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3개월 이내요. 회계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법인세 신고는 대부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고 계시죠. 근데 뭐 법인마다 또 회계기간을 정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뭐 6월 말 결산 법인 같은 경우에는 9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되고 또 뭐 그 3월 말 법인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어쨌든 회계기간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세 가지 법 그 기본적인 세목 이외에도 이렇게 개별 소비세나 지방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별 소비세는 특정 업종에 한해서 개별 소비는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법이라고 해서 약간 사치품이나 또는 어떤 유흥을 제공하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붙는 특별한 세금이 좀 더 중과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목인데 이것도 그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해당하는 그 항목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래서 근데 놓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법인 그 부가세랑 마찬가지로 분기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 이것도 뭐 고지되거나 부가 고지되는 게 아니고 신고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항목에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이 각각의 뭐 사치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유흥 장소를 운영하는 업종이다라고 하신다면 반드시 숙지하셨다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것도 가산세가 있다. 자, 두 번째로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우리 소득세 법인세나 소득세의 10%가 기본적으로 그 지방세로 납부가 돼요. 이거는 근데 그 지방세 외에도 우리 주민세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개인 균등분, 사업장이 있으면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부과고지되는 주민세, 그리고 법인 균등분, 법인은 이제 이것도 본점, 지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부과고지, 이 두 개는 부과고지입니다. 근데 요 세 번째 종업원분은 이거 지금 개정이 됐는데 그 수정이 안 되는데 종업원 월평균 그러니까 연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월평균 급여액이 1억 3,500만 원 넘는 경우에는 이것도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그 전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종업원 급여를 매달 1억 3,500 이상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시는 사업장분들은 이것도 신고 납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셨다가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해당이 안 되면 신고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고 안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연간 세무 일정을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쭉 스케줄을 보면 많아요. 직접 하시기에 사업자분들이 이걸 다 알면서 신고 납부 하시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보시면 뭐 한 달에 한 번 신고 물론 해야 되고 원천세 있는 경우 한 달에 해야 되고 그리고 분기별로 또 부가가치 신고 법인 같은 경우 분기별로 내고 개인은 반기별로 부가가치 신고 하셔야 되고 또 1년 다 끝나고 나면 신고하다가 1년이 다 가요. 세금 신고하다 보면 뭐 한 것도 없이 1년이 다 가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네. 저희가 왜 있겠습니까? 세무사 찾아가세요. 그래서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물론 신경 쓰시는 게 좋죠. 신경 쓰시는 게 내가 가끔 세금 그냥 세무사가 매달 납부서 주고 분기별로 납부서 주는데 이거 뭐 세금이 제대로 나오는지도 모르겠고 뭐 내용도 모르고 납부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물론 직접 신고 납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좋죠. 신고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신고 납부가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데 이거를 직접 다 하시려다 보면 여기에 투여되는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뢰는 이런 세무 전문가에게 하시면 되게 간단하게 쉽게 처리가 돼요. 하지만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사업주분들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고 세무사나 뭐 회계사, 세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런 그 대리인들이 이게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또는 가끔 실수하는 경우 당연히 있죠. 사람인지라. 그래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게 뭐 잘못 신고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거를 반드시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하셔야 되고 물론 다 성실하게 신고를 해주겠지만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게 제대로 신고가 안 됐으니까 다시 수정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런 대리인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대표님들이라면 최소한 이 사업자 대상으로 하는 세금의 신고 납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아셔야지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세금이 신고되는지 아셔야지 이 세금을 그래도 내가 뭐 사업이 잘 돼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불필요한 내가 합리적으로 내가 낼 세금은 물론 내셔야 되겠지만 뭐 불필요한 세금까지 내시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요 세금 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가상 상담이 또 와 있네요. 자, 안녕하세요.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있어서 사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에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수익도 많이 창출하시고 뭐 이렇게 투자 많이 받으셔서 사업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금도 충분하지 않고 이런 고민들도 또 많이 하시죠. 내가 이거 진짜 한번 실용화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대박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금이 없어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 계신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나, 법인 뭐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해야 되나 법인 사업자로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 사업자가 뭐 법인 사업자가 뭐지라고 하는 기본 개념조차 안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도 그런 고민이에요. 개인이 과연 나한테 유리하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운영을 하는 게 유리하냐라는 고민을 갖고 계셔서 제 생각에는 많은 사업자분들이 처음 사업 시작하실 때 이 부분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구로동에서 사업은 어려워님이 아이디 사업을 어려워 쓰시는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이거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사업을 운영할 때 이거를 개인 기업으로 해야 되냐, 법인 기업으로 해야 되냐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별로 어떤 게 유리하다라는 걸 본인이 숙지하고 계시면 둘 중에 하나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러 세무서에 가보시면 그 사업자 등록 신고서, 사업자 등록 발급 신청서에 엄청 많은 내용들이 적게 돼 있어요. 뭐 사업자 주소지도 적어야 되고 내 이름, 성명, 대표자, 뭐 회계기간, 업종 다 적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게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시는 게 있어요.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데 그럼 개인 사업자는 뭐고 법인 사업자는 뭐죠?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 기업은 내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모든 그 어떤 경제활동의 주체가 되고 권리 의무의 귀속이 다 나한테 사업자, 사업주, 대표자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는데 나한테 오는 거고, 두 번째는 법인 기업은 내가 대표지만 물론 내가 이제 사업을 운영할 때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지라고 사업을 운영하지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법인이라는 거는 법적인 규정 아래서 규정 위에 설립된 하나의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인간이고 이것도 인간인데 나도 인간이고 법인도 인간인데 법인은 법적으로 권리 의무만 있는 거고 나는 어떤 자연인 상태에서 모든 권리 의무를 행하게 돼 있어서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행이 어떤 뭐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권리 의무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물론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 1인 대표고 1인 주주고 뭐 혼자 알아서 다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 기업이긴 하지만 그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그 사업의 주체는 법인이 갖게 되고 권리 의무가 다 법인에게 귀속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하시는 경우에 법인 기업이 부인돼 뭐 법적으로 이건 법인 사업자가 아니고 사실상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서 법인 기업이 부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법인 사업자는 법인에게 모든 사업의 운영에 대한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된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그 차이가 내가 운영하나 뭐 법인이 운영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아셔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쉽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인 기업은 내 도장 그냥 찍으면 내 사인하면 되는데 법인 기업은 법인 도장 찍어야 되고 법인 인감증명서 들어가야 되고 법인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지 대표자가 법인 물론 대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대표자가 법인의 의사결정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의사결정의 차이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사결정이 법인이라는 어떤 하나의 도관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개인은 뭐 내가 그냥 사업자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 의사결정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제일 우리 차이가 뭐냐면 제일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인은 자본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우리가 소위 쉽게 말하는 투자라는 개념을 생각했을 때 개인이 누구에게 투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개인의 투자는 사실 차입을 받는 경우밖에 없어요. 개인 누구한테 투자 받는다. 개인 사업자가 누구한테 투자 받는다. 말이 투자지 돈을 빌리는 뭐 언젠가는 다시 상환을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가 투자를 받는 경우에 상환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빌린 돈은 반드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는 개념이 이런 차익 개념도 있지만 물론 내가 법인이 제3자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이런 대출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하겠지만 출자가 있어요. 출자. 자본을 어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투자를 했을 때 뭐 자본을 증가해서 자본금을 넣고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주가 되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개인 기업은 제3자가 주인이 될 수 없지만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주식만 인수를 하면 그 회사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을 때 출자 또는 증자 또는 뭐 주식 양수도 형태를 통해서 그 지분을 넘기면서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투자 개념은 법인은 그 투자를 받았을 때 그 투자금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고 그 자본금 이내 한도 내에서는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다시 돌려받거나 법인이 그 지분을 상환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가끔 법인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나 투자 받았어 그러는데 그래요? 투자 받았어 그럼 이번에 증자하셨나요? 혹시 뭐 주주가 그럼 변동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냥 돈 빌려받고 그냥 나중에 뭐 돌려주기로 했어. 뭐 수익금 나면 배분하기로 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투자가 아니고 사실상의 차입이에요. 차입. 제3자 자본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상환 의무가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는 투자와 차입의 가장 큰 차이는 상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차입을 하신 경우에는 상환 의무가 반드시 있고 뭐 몇 년 뒤에 쓰다가 뭐 돌려줘야 된다. 그럼 차입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 수익금액 몇 프로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도 수익금액 몇 프로라는 조건이 있어도 그거는 이자 비용의 성격이고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투자가 일어나면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증자라는 증자라는 어떤 그 행위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등기도 변경돼야 되고 뭐 주주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증자 그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받았다고 하면 차입이냐 이걸 그냥 빌린 돈이냐 나중에 갚아야 될 빌린 돈이냐 아니면 실제로 자본을 넣고 이 회사의 운영 주체가 돼서 뭐 같은 경영에 참여하거나 같이 회사를 운영해가는 실제로 출자자가 되느냐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자나 투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하는 게 상당히 용이해요.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그 투자자들한테 분배를 해서 수익을 좀 배분을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일단 제일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가져 하시는 건데 그 법인 기업 같은 경우는 세율이 개인 사업자 개인 소득세 세율보다 많이 낮죠. 그러니까 물론 전 구간이 다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법인은 세율이 제일 가장 높은 구간이 22%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42%까지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고 좀 세부담이 높은 회사다라고 하면 이런 세부담 측면에서도 법인으로 전환을 많이 고려를 하시죠. 일단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세금이 얼마 나오냐에 따라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개인 기업으로 하느냐 법인 기업으로 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부담 차이가 소득이 클수록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개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을 좀 너무 세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세부담을 좀 절세 측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첫 번째가 의사결정 부분. 의사결정이 개인 기업은 좀 빠른 반면에 법인 기업은 또 뭐 주주가 많거나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많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다. 두 번째는 자본 조달이 법인 기업은 투자라는 형태를 받기 때문에 용이하다. 하지만 개인 기업은 좀 자본 조달이 법인만큼 쉽지 않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거예요. 세부담. 세부담이 법인은 세율이 낮아서 소득이 큰 경우에 세금을 좀 적게 책정이 될 수 있고 개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세 가지 차이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기업으로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 뭐냐? 너 세금 처음에 법인 기업이냐 개인 기업이냐 고민을 하는데 차이점을 알면 뭐 우리가 뭐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라고 하시면 가장 크게 고민하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중에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정도 좀 그 수익이 올라가면 우리가 투자를 받을 거다. 투자를 받아서 자금을 이제 투입한 다음에 좀 더 뭐 스케일업을 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갖고 계시면 법인 기업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나 일단은 내가 좀 나 혼자 스스로 좀 운영해 나고 투자도 필요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 간섭도 받기 싫고 그리고 좀 빨리빨리 우리 의사결정도 좀 빨리빨리 하고 싶고 또 뭐 이제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은 그 창업 자금이 많이 들어요. 법인 기업은 단적으로 기업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설립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 기업은 그냥 돈 없어도 그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신다 사업 바로 영위하실 수 있는 반면에 법인은 일단 법인 설립이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법인 설립하실 때 뭐 세금도 들어가고 거기는 수수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그냥 한번 해보고 좀 잘 되면 법인을 전환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개인 기업을 우선 하셨다가 요 세부담이나 뭐 어떤 투자 목적으로 법인 기업을 전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본인들의 상황이나 조건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개인과 법인 기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세 번째 사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그 둘 중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 둘 중에 고려하시다가 그럼 법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법인 설립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법인 설립을 하기 전에 사업과 관련된 비용들, 뭐 컴퓨터도 사고, 뭐 사장님도 식사도 하고 많이 계시죠. 물론 법인 설립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대부분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초 작업을 하잖아요. 뭐 거래처랑도 만나야 되고, 뭐 소모품도 사야 되고, 기초적으로 뭐 차도 좀 운행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번 돈에서 사업과 관련된 그 벌기 위해서 쓴 돈을 차감하고 소득이 산출한다고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 전에 지출한 비용도 그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인정받고 아까 세금을 산출할 때 그 소득 금액 그 번 돈에서 차감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셨어요. 이게 사실 물론 미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미미하고 뭐 얼마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사업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 뭐 업종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록도 하기 전에 비용이 벌써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서초동에서 물어보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 처음에 오셔서 사업했는데 뭐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뭐 해주세요라고 하시면서 근데 우리 벌써 비용이 엄청 들어갔어요. 벌써 뭐 인테리어도 했고 뭐 돈 다 나갔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물어보시는 물론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비용 쓰시고 나중에 막 이제 세금 얘기하면 그때 가서 그때 제가 비용 이런 것도 나갔는데 그거는 경비로 인정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일단 법조항이 나왔죠. 이게 좀 복잡한데 뭐 부가가치세법에도 정해져 있고 법인세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거나 소모품을 사거나 이럴 때 반드시 거기 부가가치세 10%가 붙습니다. 근데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매출한 금액의 10%를 징수해서 납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뭐 용역을 1,000만 원 제공했으면 100만 원 징수해 납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부가가치세 낼 때는 우리가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소비한 매입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발생한 부가가치 10%를 또 차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는데 1,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10%인 100만 원을 우리 매출한 금액에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인테리어를 사업 개시하기도 전에 벌써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나? 막 되게 발 동동 구르시죠. 그래서 되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자 보시면 그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신청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1,100만 원 들어간 것 중에 100만 원은 공제 못 받잖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을 보시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뭐 이렇게 어렵게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이야 이랬는데 결론은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처음 신고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받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영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뭐 20일 전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사업자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뭐 지급한 일로부터 뭐 한 달 뭐 20일 이내에 했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재빨리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 요청하셔가지고 우리 사업자 등록 나왔으니까 이거 세금계산 끊어주세요 하고 세금계산 받으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사업자 등록 나오기 전에 미리 우리가 물론 사업자 등록도 안 나오는 세금계산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주민번호를 제시하시고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우리 좀 이따 사업자 개시할 건데 이걸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드릴 테니까 세금계산서 일로 발행해 주세요라고 하면 가끔 인테리어 사장님 그걸로 그 주민번호를 발행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분명히 가능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라고 하시면 아마 인테리어 사장님들도 뭐 담당 세무사나 물어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사업자 등록이 한 이후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뭐 1월에 개업했으면 법인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세금 부가가치세 신고하실 때 그거를 반드시 포함하셔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환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세나 뭐 소득세나 마찬가지인데 사업 개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기 또 좀 어렵게 나와 있는 사업 개시하기 전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도 사업과 관련된 관련성 여부만 입증할 수 있으면 이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으면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용을 지출하셨으면 비용 지출하신 거에 대한 증빙, 세금계산서 그리고 대금도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하셔야 돼요. 뭐 현금을 주시면 증빙이 안 났기 때문에 나중에 부인될 수도 있어요. 입증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우리랑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 계좌로 사업용 그 계좌가 찍힐 수 있도록 저게 찍힐 수 있도록 그 계좌 이체를 하시고 두 번째는 세금계산서도 반드시 받으셔야지. 우리 부가가치세 1,100만 원 냈는데 세금계산서 안 받으면 100만 원 못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금계산서도 요청하시고 그리고 사업 개시 전이라고 해도 그 주민번호로 그 대표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또는 뭐 대금은 미리 주셨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이후에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시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시면 경비 처리도 가능하고 그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우리가 그 뭐 물론 증빙을 못 받은 경우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나 카드 점표를 못 받은 경우에도 그 계약서라든지 또는 이따가 또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계약서라든지 뭐 대금 이체 증빙, 아까 계좌 이체 증빙이 있으면 그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실 때는 그 증거 자료를 남겨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거 자료를 반드시 남겨두셔야지 어떤 나중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숙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당연히 사업과 관련 안 된 경비는 그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사업 관련된 경비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면 가산세인데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 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오고, 그래도 적격 증빙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비 처리는 되지만 가산세가 나온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과 우리가 사업자 등록 신청일 사이에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기 전, 우리 어떤 제한화 용역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 발행을 하시거나 또는 어떤 카드 매출 전비를 발행하셔야지 이 가산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 그 어떤 비용 쓰신 거는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비용도 그 경비로 인정되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지만, 매출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발생을 시키셔야지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막 물건 파시고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시면 이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업자 등록 전이라도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적격 증빙이라고 하면 그 대표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다거나 아니면 대표자 명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시고 현금영수를 발행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대표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으시거나라고 하신 증빙이 있을 때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고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류, 이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에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 개인은 반기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반기인 경우에 3월 말이 끝나고 20일 이내, 그러니까 4월 20일까지, 그리고 6월 반기인 경우에는 6월 말이 끝나고 20일 이내, 7월 20일까지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요거는 사업 등록 전에는 그 매출을 발생시키시면 1%의 가산세가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그 우리 가상상담, 가상사연 온 거 보면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나 뭐 돈 쓴 것도 돈 번 것도 없고 쓴 것만 많은데 이거 뭐 신고해야 돼요? 처음에 이제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약간 소규모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 뭐 세무사한테 의뢰하자니 뭐 실적도 없고 비용도 얼마 안 쓰긴 했는데 뭐 세무사 의뢰하면은 수수료만 많이 받아가고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나는 이 스타트업 기업 중에 이제 IT, 특히 IT나 이쪽 스타트업 기업들은 수익이 전혀 없었고 비용들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 뭐 개발비, 인건비 들어가는데 이거 뭐 수익도 안 나오는데 세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세금 신고해야 되고 뭐 장부 작성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왜 장부 작성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장부 작성을 해야 되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세 가지 이유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상에 규정된 환급 규정이 있어요. 환급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내가 재화나 용역, 어떤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거에 대한 10%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납부를 할 때 그 재화나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원재료를 산 금액 또는 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가 뭐 받은 서비스의 금액의 10%를 차감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처음 사연처럼 뭐 수입은 없는데 매출액은 없는데 매입세액만 계속 발생을 했다. 그러면 0에서 차감액 마이너스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환급받는 거 이거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할 거예요.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거를 신고를 안 하시면 환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까 개발비, 인건비 많이 들어갔는데 내가 신고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신고해야 돼? 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까 들어간 비용의 10%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내가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인데 이거를 환급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환급이라는 거는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과세자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일반 과세자라고 기재가 된 일반 과세자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간이 과세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기재된 사업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그러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쓴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이걸 환급 받아야지. 근데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던 세금계산서, 매출,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라는 적격 증빙이 있을 때에 한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 한 가지가 있죠. 적격 증빙을 잘 술취해야 돼. 적격 증빙을 잘 술취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세금을 줄인 절세의 지름길이다.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오늘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물론 뭐 언급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할 거예요. 반드시 증빙을 수취하셔라. 증빙을 우리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뭐 동대문에서 옷을 사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테리어를 제공을 받고 사업자가 그 거래 상담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세금에서 안 끊고 좀 싸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세금에서 안 끊고 10% 빼드릴게요. 뭐 좀 더 빼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 그럼 난 10% 안 내도 되나? 그럼 세금에서 안 받고 그냥 이것만 내고 말지. 라고 그냥 증빙 안 받으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사업자라 이게 이제 일반 뭐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우리가 사업을 안 하는 일반 개인이라면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우리가 잘못하는 건 없으니까 우리는 뭐 10% 더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데 이제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 고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10%안 받는다고 해서 10%더 낸다고 해서 세금계산서 받고 10% 더 내는 경우에 어떤 이익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10% 낸 거는 이 환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돌려받고 그리고 그 10% 외에도 우리가 그 쓴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소득세 때 또 그 경비로 아까 말씀드린 번 돈에서 쓴 돈 빼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데 쓴 돈에 대한 입증을 인정을 받기 때문에 법인세나 소득세 때 그 세월만큼 또 세금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앞으로는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서 좀 이제 고민이 되시긴 하시겠지만 반드시 10% 더 내더라도 세금에서 끊어주세요. 10% 더 내더라도 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라고 현금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셔야지 됩니다. 하셔야지 되고 그 부분에서 이제 10%더 내신다고 해서 손해 보거나 어떤 불이익을 보시는 부분이 없으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증빙을 안 받아서 얻는 불이익이 훨씬 더 많지 증빙을 받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이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결손금이에요. 결손금이라는 건 뭐냐면 손실이죠. 손실. 우리가 손실이라는 거는 아까 번 돈에서 쓴 돈을 뺐는데 번 돈이 없고 쓴 돈만 있으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게 손실이야. 다 아실 거예요. 결손이 발생했을 때는 이 결손금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10년간 2월 돼서 공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 쓴 돈이 없어요. 쓴 돈이 없고 지금 세금 신고 안 할래요. 번 돈이 없어요. 그러면 쓴 돈만 있는데 세금 신고 안 할래요 하고 신고 안 하면 다음 해에 여기서 쓴 돈을 토대로 매출이 확 일어났어요. 몇 억씩 나왔는데 쓴 돈은 다 이미 전에 다 써버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쓴 돈이 없어요. 그럼 사실 여기서 쓴 돈은 이 비용을 토대로 여기서 번 돈은 전년도에 쓴 돈을 토대로 번 돈인데 그럼 돈을 번 해에는 세금이 적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받을 게 없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 전년도에 세금 신고를 했어야지 비용이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쓴 해에 세금 신고를 안 하거나 어떤 회계 처리가 안 돼 있으면 실제로 번 해에는 세금이 엄청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결손금 공제라고 해서 우리가 결손이 발생한 해에 세금 신고를 적절히 해놓고 어떤 회계장부를 제출해 놓으면 그 제출한 결손금에 대해서 10년 동안 언젠가는 이익이 났을 때는 그 차감해서 세금을 부과될 수 있다. 세금에 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있어요. 그 매출액이 크지 않아서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작성, 복식부기로 기장이라는 건 장부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도 있기 때문에 세금 신고하시는 게 손실이 났다고 해서 세금 신고 안 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손실이 나도 세금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 환급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결손금 공제를 통해서 뭐 다음해나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개인 사업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자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뭐 법인 사업자는 이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숙지하셨다가 손실이 나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시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셔도 아니면 직접 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사 찾아가세요. 요거 우리 팁을 말씀드리면 그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 찾아가셔서 신고해 주세요 요청하시면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게 처리하실 수 있는. 물론 기장 계약을 하고 매달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그런 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냥 신고 기간에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시면 이런 거 거기서는 쉽게 하는 업무니까요. 한번 신고해 주세요라고 해놓고 반드시 신고는 해놓고 뭐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신고는 해놓고 사업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뭐 올해만 하고 안 할 거다 이제 나는 그냥 신고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실 사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그때그때 적절히 세금 신고하시고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번째 사연까지만 한번 볼게요. 5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제가 1인 주주이자 대표자인데 2천만 원 주고 설립을 했는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이게 이제 법인 사업자의 특징인데 내가 우리 법인을 어떤 다른 제3자한테 양도할 때 손쉽게 양도를 할 수 있고 단순히 주식 양수도만 하면 그 법인의 주인이 나에서 그 법인 주식을 양수한 사람한테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면 내가 설립한 자본금이나 그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가 있죠.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근데 1억 원만, 그러니까 2천만 원 주고 설립했는데 1억 원 받고 10% 넘기기로 했대요. 그러면 엄청 이익이죠. 2천만 원짜리 200만 원 자본금을 1억 원에 넘겼으면 차익이 엄청 나죠. 근데 차익이 엄청 나는데 이거를 차익이 나면 제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나요? 성질 높은 사천주를 사서 세금 신고를 하고 가지면 되는 건가? 아니면 투자 개념 입금은 저는 돈 한 푼도 못 갖게 너무 어렵네요.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이거는 좀 개념을 생각하셔야 되는 게 법인을 운영하시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법인을 이렇게 매각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그 지분은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을 그대로 두고 제3자가 들어와서 출자 개념으로 그 지분의 일부를 가져가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주식 양도에 대한 대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식 양도라는 거는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내 지분을 제3자한테 파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4,000주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1,000주를 제3자한테 팔았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그러면 법인에 돈을 넣어야 되냐? 막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럼 이거 법인 지분인데 법인한테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주주가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자, 보시면 우리 지분은 부동산처럼 우리가 땅이나 어떤 건물을 사고 파는 것처럼 그 주식회사의 주식은 그냥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 주주가 제3자한테 판다. 그럼 회사랑 관계없고 내 지분을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에 대한 권리 의무는 다 그 기존 주주나 새로 이제 투자를 한 양수자가 되겠죠. 그래서 법인에는 물론 지분을 양도하면 주주가 통보할 의무는 있어요. 근데 법인에 돈이 들어오거나 법인과의 거래 관계는 전혀 없기 때문에 법인에 입금하는 건 아니고 그럼 지분을 양도를 하면 어떤 의무가 발생을 하느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 우리가 건물이나 토지를 사고 팔았을 때 양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돼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 소득세법상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 거래 내역 중에 주식 비상장법인의 지분, 그러니까 상장법인은 물론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거기에 대한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첫 번째로 신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증권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검토해 보셔야 되는 세법이 이 고가 양도, 저가 양수, 고가 양도에 대한 그 규정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있는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액면가액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500원짜리 주식이면 액면가 500원이면 500원 주고 사고 파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물론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뭐 계속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양수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의 기수가 좀 되고 손실도 누적돼 있고 자산도 많고 뭐 좀 가치가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주식의 같은 경우에는 이 그냥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셨다가 나중에 증여세 과세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증여세 뭐 한 몇 년 지나서 갑자기 과세관청에서 통지서 날라오죠. 이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뭐 몇 천만 원 내라. 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비상장 주식 양수도 하실 땐 하나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 파는 주식의 가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액면가액에 팔았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 가격인가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 상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으로 파셨을 때는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더 준 거기 때문에 증여로 봐요. 그래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많이 간과하시는데 우리가 그 파실 때 제3자한테 지분을 양도하실 때는 반드시 양도세, 소득세, 그 증권거래세도 이제 중요하지만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취득가액은 물론 처음 출자자 같은 경우는 500원이겠죠. 근데 내가 지금 파는 가격이 500원만 받고 팔아도 되냐? 아니면 500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로 팔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좀 저가로 해서 팔지 않냐. 저가로 했을 때는 그 저가로 양수한 사람이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증여가 되죠. 그래서 증여세를 과세될 수가 있다. 증여세 과세가 되면 누가 세금을 내냐면 수증자. 그러니까 저가로 양수한 사람이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뭐 양도한 사람은 물론 관계가 없어요. 저가 양도를 해도 나는 증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증여만 했지 내가 뭐 증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을 받는 자, 이익의 귀속자인 양수자가 증여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신고,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증여세 문제까지 검토를 해 보셔야 우리가 그 비상장 주식의 양수도에 대한 그 정확한 세무 검토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총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일단은 세무 관계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금 신고해야 되는 게 총 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세금 신고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점 숙지하셨다가 그러면 제때제때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물론 세금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세무 전문가, 세무사, 회계사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적절히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사업주분들께서 적어도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물론 많은 사업주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세요. 근데 일개 사업주, 그러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가끔 이제 원래 내셔야 되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증빙 수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출이나 우리 어떤 우리 수익 금액을 조정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우리 판 만큼 당연히 세금 신고가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증빙을 우리가 쓴 돈에 대해서는 적절히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쓴 돈이 인정을 못 받으면은 그 세금이 과도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빙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적격 증빙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원천 소득세 우리가 인건비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인건비에 대한 신고 증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신고, 원천세 신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지급명세서라고 우리가 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신고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소득을 지급한 거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 인건비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세무나 회계 관계를 잘 모르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하신 지 한참 뒤에 한 2, 3년 돼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또는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 한번 검토해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증빙 안 받으시고 통장에서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쓰시고, 그리고 경비 나가면서 어떤 근거 자료도 안 남겨놓고, 그 2, 3년 되면 찾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그때 제가 말씀드린 점 숙지하셨다가 그때그때 받으면 상당히 쉽습니다. 굳이 우리가 진짜 애국자라면 모르겠지만 굳이 안 내도 될 세금 내시면서 사업하시면 사업에만 몰두하셔서 이윤을 창출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굳이 내실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 다들 숙지하셨다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면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처음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미리 좀 알아두시면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